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서울. 서울 시민 천만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메이드 인 서울시는 아름답고 살만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이들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요. 오늘 만날 주인공은 열정과 에너지로 똘똘 뭉친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발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서 오십시오. 오중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원 오중석 의원입니다. 현재 교통위원회하고 운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동대문 갑 지역 입구를 맡고 있는 오중석 서울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이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젊은 피. 녹화 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혹시 이 프로를 시청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다면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공부가 왜 필요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생각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드리는 공식 오프닝 질문이 있습니다. 오중석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예, 저는 오전 7시 24분으로 정했습니다. 디테일합니다. 7시 24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17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부터 한 7년 동안 보좌진 생활을 해왔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공인노무사라고 이제 전문직을 또 2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의원, 기초원 4년을 하고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7년, 2년, 4년 그동안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확행의 정책을 펼치고 싶다는 의미에서 7시 23분부터 저희가 시작됐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4년 동안 이제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의원이 되면서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구의원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아주 가까운 지근에서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민원도 해결하면서 많이 배웠긴 했는데 항상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게 이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계를 많이 느꼈고 갈증이 있었는데 시의원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44조라는 매년 그런 심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의 갈증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젊은 40대 초반 시의원으로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젊어서 이런 게 장점이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청년들과 좀 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희대에서 또 강의를 하나 맡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좀 아무래도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하고 그들의 생각,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구위원 하면서 냈던 조례들이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또 가져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의원들보다는 좀 더 참신하고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좀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상임위를 교통위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교통이라는 게 시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버스, 지하철, 택시, 뭐 도로 뭐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제 지역구만 해도 청량리역, 회기역, 이문역 그리고 또 신이문역까지 외대역까지 그 지하철이 굉장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워낙 노후화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또 굉장히 지금 많이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증강이 되고 있어서 청량리역도 원래 6개 노선이 10개 노선이 됐고 앞으로 향후 14개 노선까지 좀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가장 큰 민원들이 그 교통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제가 운이 좋게 가장 또 어떤 인기 상임위 중에 하나인 교통위에 또 들어갈 수 있어서 또 많은 지역 수건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통위원회에서 요즘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사실은
타기를 좋아하지만 실제 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네. 꺼려지는 개인용 이동 장치, PM이라고 하죠. 네네.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그 이동 장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안전 대책이 없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계류 중이고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될 예정이고 네. 그만큼 또 사망 사고도 생기고 안전 그렇죠. 사고들이 지금 최근에 2년 동안만 해도 한 86건 정도 늘어났고요. 그 중에 5건 중에 1건이 또 중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안전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개인형 모빌리티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통에서 또 저만의 또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니까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 또 얼마 전에 사망 사고까지 생기고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이죠. 그래서 네. 보통 전동 킥보드를 제일 많이 타실 거고요. 그 외에도 전동 휠이라든지 전기 자전거,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싸고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네,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택시보다도 더 빨리 그다음에 싸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더불어서 탄소 배출이 전혀 되지 않는 아주 깨끗한 모빌리티 이동 수단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인증을 하고 네. 안전 모도 착용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같이 좀 속도가 있는 것과 보행자의 좀 구분을 지어서 보행을 하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션을 좀 마련을 해줘서 따릉이처럼 저희가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안은 있지만 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여러 법안들이 지금 국회 계류는 발의는 됐지만 네네. 계류가 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이용 안전을 위한 규제 장치나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 중인데 어제도 제가 이제 행정감사에 질의를 했지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안전한 개인용 이동장치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관단체와 좀 협업하는 교육 시스템도 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이미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간과 서울시가 MOU를 체결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한 협력체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전동 킥보드 관련된 뭐 보호 장구 같은 것도 무료로 대여한다든지 네.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안을 마련해서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전동 킥보드 관련돼 가지고 이미 굉장히 보급률이 높은 미국이라든지 북미, 유럽 뭐 이런 데는 이미 법규를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속력을 이제 10km에서 15km로 딱 제한을 하되 인도 주행은 가능하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영국, 호주, 일본, 뭐 중국 이런 데서는 아예 그 도로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교통 수단으로서 인정을 하면서 그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을 또 의무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제도와 법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뭐 그런 법안과 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좀 들어서 현실에 맞게 좀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서울시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이들을 만나는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 오중석 의원, 저랑 동갑이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의원님을 한층 더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치 입문. 자,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원래는 꿈이 판검사다 보니까 아. 사법고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쪽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근데 뭐 실패를 하고 네. 공인 노무사를 따긴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취업도 하기 싫고 이러는 중간에 이제 17대 국회에서 네. 좀 기회가 돼서 국회의원 인턴부터 음. 시작을 해서 이제 한 7년 정도 보좌진 생활하면서 그런 정치 주변에 있었죠. 있다가 어떻게든 귀인을 만나게 돼서 네. 또 정치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이렇게 구의원부터 시의원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갈고 닦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의원에서 시의원까지 해 오시면서 자, 돌이켜 볼 때 이 길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누군가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잘 못했었고요. 네. 그런 게 정말 힘들 줄 알았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 적성에 정말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많은 민원들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좀 상처를 잘 안 받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상처되는 얘기를 막 해도 잘 흘립니다. 이렇게. 그건 굉장한 장점이네요. 그러니까 나름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네. 그리고 제가 선한 영향력을 어쨌든 많이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람도 굉장히 크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주말도 없고 쉬지도 못하지만 그렇죠. 제가 선택한 일인 만큼 굉장히 좀 보람 있게 잘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 마니아. 야,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화 마니아다. 네. 예, 제가 뭔가요? 상당히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대부분 대중적인 영화 말고도 네. 뭐 유럽 영화라든지 인도, 북미, 뭐 멕시코 뭐 이런 남미 쪽 이제 영화들을 제 3세계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네. 보다 보면 정말 보석 같은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둘씩 소장을 하다 보니까 벌써 10,000편이 넘게 외장하드 이테라가 한 10개가 찰 정도로 외장하드 이테라면 불법 다운로드 아닙니까? 이게 다 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합법으로. 와, 외장하드 이테라.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록버스터나 뭐 여러 가지 상업 영화 말고 네, 그런 거. 내 인생 영화다 하는 영화 어떤 걸 추천을 좀? 제가 예전에 이제 1990년대 99년도 이탈리아 작품 그 인생을 아름다워 네. 이건 저희가 이제 시대 때 네네. 사실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그와 비슷한 영화를 그래도 가장 최근 2014년에 찾은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 독일에서 합작한 영화인데요. 네. 어느 독재자라는 네. 영화입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민주주의 관련해서 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느 독재자? 어느 독재자.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두 개 걸르고 세 번째는 항상 무슨 뭐 의정대상 나오는 차례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받았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받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예. 과연 또 이게 또 뻔한 레파토리가 이어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축가 전문. 무슨 연예인 인터뷰하는 것 같네. 자, 축가 전문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 정치도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을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축가는 제가 한 30번 정도 부른 것 같습니다. 예, 뭐 친구들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축가를 많이 불렀고요. 부끄럽네요. 뭐 사실 뭐 축가 전문 이렇게 나오면 뭐 어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다 뭐 그러면 잠깐 짧게라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건 너무 구태연하니까 잠깐 들어볼게요.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카메라 보고 있어요. 부담스럽거든요. 당신은 철없는 사람.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난 말하지 운명 따윈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킬 거야 난 boy with love. 자, 박수. 랩까지 했네요. 네, 노래를 정말 잘 하시네요. 이제 처음에는 뭐 남들 앞에 나서서 뭐 말씀하시는 것도 좀 쉽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뭐 노래까지 이제 분위기 맞춰서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정치인 다 되셨네요.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지역이 좀 그 경희대, 외대, 시립대, 고대, 한예종 뭐 굉장히 많은 대학가가 이제 형성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청년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홍릉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천억 가까이가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쪽이 굉장히 많이 그 홍릉 바이오 그쪽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을 좀 선두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동대문구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새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에 과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청년 의원으로서 그 열정과 그리고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가 정말 다시 살기 좋고 정말 이사 오고 싶은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청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해 나가고요. 그리고 항상 말이 아닌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수건 사업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청년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메이드 인 서울시의 모든 이들은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